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공조로 참여한 채용 레볼루션의 내용 중 채용 담당자와 교육 담당자가 협업해야 되는 범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선발 관련자 역할 부여와 훈련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적합인재를 찾는 활동과 지원자를 선발하는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을 세팅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부르짖는 우리 회사만의 적합인재를 찾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면접관 교육을 기획하고 세팅할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떤 강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강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면접 교육은 우리 회사의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생각을 해보고 그 프로세스에 맞는 내용들을 담당자의 입이 아닌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프로세스를 교육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인터넷이나 타사에서 찾아보는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NCS 양식은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은 우리 회사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면접관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각 회사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시간 배분을 고려할 때 기법에 대한 부분으로는 BEI 기법과 스타 기법을 활용한 질문 기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고, 그 반복할 때는 반드시 자사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훈련하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실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세팅 시 추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 교육에 대해서 바로 위에 말씀드렸지만 면접관 교육만 해서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지원자들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자들이 각 접점마다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관련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사람들에게 되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받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젠틀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자나 인포메이션에 직원들에게도 역할을 주는 겁니다. 혹시 지원자가 본인에게 무례하게 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달라. 혹은 입구에서 들어오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알려달라 라고 하는 역할을 주시고요. 면접 보러 온 지원자가 제 시간에 왔는지, 왔을 때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대기 시간에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항들은 굳이 얘기를 다 하실 필요 없는데요. 좋은 점이 됐든 나쁜 점이 됐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면접관들한테 문자나 회사 메신저 혹은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BI나 스타 기법을 활용한 질문 기법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시가 있어야 되겠죠? 가상의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채용 담당자는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역할 연기를 해줄 사람을 섭외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컨셉에 대한 부분이 있는 페이퍼를 면접관들한테 주고 그 페이퍼를 지원자 역할을 맡은 인사팀 직원이 보고, 그러니까 면접관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지원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추가로 작성되어 있는 코멘트들을 적어 놓고요. 그 코멘트들에 기반해서 역할 연기를 하는 겁니다. 면접관들이 그 역할 연기에 대한 것들이 잘 잡는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주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좋습니다. 벌써 10년 전이 더 지난 얘기인데요. 너무 옛날 얘기라 그냥 기업명을 공개를 하면 하이마트에서 진행했던 방식입니다. 하이마트에서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는데 인사 담당자, 제일 막내였거든요. 모의 면접으로 들어오고 그 인사팀 막내 사원에게 실제로 면접 보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평가표에 채점을 하고 평가표에 채점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을 전문 강사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었거든요. 역할 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직원을 실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평가하는 걸로 해야 지원자로 역할 연기에 참여하는 직원이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박수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담당자 혹은 전문가의 코칭이 있으면 좋습니다. 코칭 세션을 만들어서 진행하기에 금전적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면접관들이 면접을 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잘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성찰 카드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든가, 그 교육에 같이 참가했었던 인사팀이나 교육팀 직원이 이번 면접 전체에 있어서 어떤 거는 잘했고 어떤 거는 누락했고 어떤 거는 좀 보완점이 필요하고, 피드백 보고서를 간단하게 항목별로 한 줄 정도나 OX 체크를 해가지고 면접 끝난 다음에 면접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피드백 보고서를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선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카드를 만들어 놓고선 교육 중에 혹은 교육 끝날 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놓으면 더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인사팀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강사님이 제공해 주신 걸로 그래서 피드백을 하기로 했다. 강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해보려고 한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다른 예로는 제가 벌써 한 13년, 4년 전쯤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대상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정정원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대상에서 면접관 교육을 세팅했을 때 얘기인데요. 그때는 채용 프로세스를 정비를 하고 채용 평가 도구를 만들었을 때였어요. 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오후에 바로 면접을 봤습니다. 일정을 일부러 그렇게 짠 거예요. 오전에 교육을 받고 오후에 면접을 실제로 보는. 그래서 따로 피드백 세션을 주거나 성찰카드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육과 실제 업무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버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제 면접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내에서 만들었던 그 평가 도구가 나중에 채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성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평가 항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 도구에 대해서 딥하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었던 거였죠. 선발 도구에 있는 각 항목이 실제로 3년 뒤, 5년 뒤에 고성과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유효했는지, 그리고 유효한 질문들을 뽑아서 그것을 더 다양한 각도로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분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자를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검토해서 각 관계별로, 각 포인트별로, 접점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안내를 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면접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이라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교육하거나 안내를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의 선발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실습들을 많이 하도록,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후에 박수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 실제로 교육하는 내용들을 각 그 선발 과정에서의 포인트를 맡은 사람들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수행하기 힘들다면 어떤 게 힘든지를 확인해서 제거해주고,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한다거나 피드백하는 방법들을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찾아서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선발 관련자 역할 부여와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